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큰 단은 로마자 1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태도 가운데 화법과 작문의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주 온라인 수업 2시간에 걸쳐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법과 작문의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의 맥락이란 단어 한 번씩 들어봤습니까? 맥락이 뭐죠? 무엇을 맥락이라 합니까? 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책에 답이 나와 있다 이거죠? 맥락. 여기 나와 있죠? 사물이나 사람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 맥락이 있다. 여러분과 저는 맥락이 있는 관계다. 그죠? 맥락이 있죠? 충렬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 특히 2학년 국어 화작과 화법과 작문이라는 수업을 하는 그런 관계, 맥락이 있다. 그죠? 자, 맥락이란 말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요즘 세상마다 맥락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혼자서 살 수 없듯이 연관 짓고 관계 맺고 맥락을 가지고 살듯이 모든 사물은 다 맥락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 사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캘리포니아 지방 산불이다, 그죠? 그 캘리포니아 지방 산불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또는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죠. 특히 유럽 사람들은 태양이 비추지 못해서, 태양을 받지 못해서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붉은 빛으로 물들고 연기가 하늘을 자욱 날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럽니다. 맥락, 관계 있는 거다 그죠?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들 다 관계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맥락이 없는 사람은, 맥락이 없는 상황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말하기에도 마찬가지다. 그죠? 화법과 작문에서도 서로 관계를, 서로 연관을 잘 알고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쓰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락 따라서 1단락 성공적으로 소통을 위해서는 화법과 작문의 맥락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된다. 한 번 더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화법과 작문이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맥락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 뜻은 뭡니까? 요인? 예, 원인과 같은 이야기죠. 화법과 작문이 관계를 맺게 되는 원인이 몇 가지냐?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2단락에서 이 2단락에서 맥락의 원인을 먼저 언급하고 있죠. 자, 찾아보세요. 2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 요인이 뭐와 뭐가 있는지. 예, 2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 요인은 주제와 목적과 청자나 독자와 매체와 그리고 유형 이 다섯 가지가 맥락 요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화법과 작문을 할 때 필요한 것들, 관계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은 바로 주제, 목적, 청자나 독자, 매체, 그리고 담화는 화법이다. 그죠? 그런 맥락이죠. 화법과 작문의 유형을 알아야 된다.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으면서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두 번째 문장은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주제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문장은. 다섯 가지의 맥락 요인 중에 제일 첫 번째 요인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제가 뭡니까? 무엇에 대해 표현할지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이나 결론이 무엇인지가 바로 주제가 되겠죠.
무엇에 대해 표현할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이나 결론이 무엇인지, 곧 무엇을 이야기할지가 바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뭡니까? 그 다음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합법과 작문을 할 때는 목적이 중요하네요. 목적에 대한 이야기 되겠죠. 앞에는 다섯 개의 맥락 요인 가운데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그 다음 문장은 두 번째 맥락 요인인 목적에 대한 이야기죠.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눴네요. 합법과 작문의 목적을 지금 책에서는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정보 전달, 두 번째 목적은 설득, 세 번째 목적은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목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관계, 곧 맥락을 저하는 원인이 다섯 가지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 그 주제는 무엇에 대해 표현할지,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이나 결론이 무엇인지 그 주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보 전달이나 설득이냐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냐 이 세 개 중에 목적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라는 이야기죠. 주로 정보 전달은 설명문이나 이런 것이 되겠고, 신문기사, 설득은 논설문이나 연설문이 되겠죠.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주로 수필이라든지 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맥락 요인을 맨 처음에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요인인 주제, 두 번째 요인은 목적을 이야기했는데 하나의 단락 안에 들어있다 이거죠. 자, 같으면은 이 단락을 다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단락을 다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겠는데 어디서 나눠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서 이 단락을 다시 세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내용이 달라지나요? 예. 이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다. 그죠? 예. 이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까지가 곧 맥락 요인을 다섯 가지로 먼저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엔 주제에 대한 이야기죠. 어디까지입니까? 예, 이까지가 주제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이까지가 주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이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목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단락은 이렇게 다시 또 결합하여 이루어진다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단락이 되겠고, 목적에 대한 단락, 이렇게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단락의 구성이 되겠습니다.